예, 안녕하십니까. 강원테크노파크의 조용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소의 색깔별 분류와 저장하는 방법, 수소란, 그리고 수소의 역사, 수소와 수소폭탄에 대한 원리,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수소의 제조와 저장, 그리고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색깔로 표현하는 수소의 제조 방법이 있습니다. 수소의 제조는 크게 추출수소와 수전의 수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출수소는 보통 천연가스나 석유화합물 또는 석탄을 물과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를 제조하는 공정은 탄소 1개와 수소 4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천연가스, 즉 메탄 분자 1개를 물 분자 1개와 반응시켜서 수소 분자 3개와 일산화탄소 1개의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생성된 일산화탄소 1개의 분자를 다시 물 분자 1개와 반응시켜서 수소 1분자와 이산화탄소 1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메탄수소 1분자와 물 2분자를 반응시켜서 수소 분자 4개와 이산화탄소 1개 분자를 만드는 기술이 추출수소가 되겠습니다. 즉, 만들어지는 4개의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수소 2분자, 물에서 수소 2분자를 추출하여 수소를 만들고 그 나머지로 있는 천연가스의 탄소와 물의 산소가 반응되어 이산화탄소 1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 1분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레이 수소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학식을 무게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16g의 천연가스, 즉 메탄과 36g의 물을 반응시키면 수소 8g과 이산화탄소 44g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수소 분자 1몰, 즉 2g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11g 발생하는 겁니다. 수소 생산 무게당 5.5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무척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속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은 부피를 보는 것이지 무게를 볼 수는 없습니다. 무게로 환산한 이산화탄소는 수소에 비해 5.5배가 나오지만 이 반응을 부피로 환산하여 보면 1리터의 메탄과 2리터의 물을 반응시켜서 4리터의 수소를 만들고 1리터의 이산화탄소를 만들게 됩니다. 부피로 환산하면 1리터의 수소를 만들 때 0.25리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게로 봤을 때는 5.5배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엄청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소로 말하면 1리터의 수소를 만들 때 그의 4분의 1에 되는 0.25리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는 수소 추출 장비는 사실은 천연가스를 전체 다 수소로 만드는 데 쓰고 있지는 않고요. 약 25%의 천연가스는 연소시켜서 800도 정도의 열을 반응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기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반응하여서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소와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포함하는 가스는 정제기를 통해서 고순도의 수소로 분리하고 이산화탄소와 질소 혼합가스는 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매우 고순도로서 드라이 아이스나 액체 이산화탄소로 포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포집되어져 있는 물질은 이산화탄소 자체로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 원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포집된 수소를 우리는 그레이 수소에서 블루 수소로 구분하여 분류합니다. 만약 이 천연가스를 수소로 만들지 않았다면
현재 전량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소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정용 도시가스나 복합화력발전소에서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서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열을 만들게 됩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나 수소 추출기는 모두 동일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지만 연소 시에는 열과 물 분자 2개를 만들어내고 수소 추출 시에는 물에서 수소 분자 2개를 추출함으로 친환경적인 시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 기술도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암모니아 크래킹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 분자 2개를 특정 조건에서 열분해하면 수소 분자 3개와 질소 분자 1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므로 친환경 수소 제조 기술로 상업화를 위해 많은 기술들이 현재 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한 분자를 수소 2분자와 탄소 1분자로 만드는 기술이 있으며 이렇게 얻어지는 탄소는 고체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런 고체 형태로 얻어지게 되는 탄소는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탄소가 제거되어져 있는 수소를 또한 청록수소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소 제조 기술은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의 기술입니다. 물 2개의 분자를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그린 수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화되어져 있는 수전의 기술은 염기성 용액인 수산화 칼륨 용액을 이용해서 수전의 효율을 높이는 알카리 수전의 법과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얻는 고분자 연료 전지를 역반응시켜서 물과 전기를 역으로 가해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고분자 수전의 장비가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체 연료 전지인 SOFC라는 연료 전지의 역반응을 이용해서 수전해야 하는 SOEC 장비가 국내에도 소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전의 기술은 물분해 에너지로 전력을 사용하게 되므로 전력원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이냐 아니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태양광, 풍력, 수력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냐에 따라 진정한 그린 수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을 그린 수소로 분류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러 산업에 있어 인센티브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에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하라 프로젝트, 즉 사하라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이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를 유럽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엄청나게 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또는 풍력 조건이 우수한 풍력을 바다 위에 부유시 해상 풍력으로 만들어서 이 풍력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내륙에서 사용하는 기획 사업들도 대형 수소 산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여러 가지 저장 방법에 따라서 수소를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수소의 상태에 따라서 수소를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저장하는 방법과 수소를 변형시켜서 화학적으로 변환시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변환시켜 저장하는 방법은 암모니아나 액체 유기수소라고 표현하는 LOHC 기법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소의 상태에 따른 저장 방법으로는 기체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은 부피가 매우 큰 기체 수소를 고압의 기계적 압축 방법을 통해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압축가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스킨스쿠버에 사용되는 산소 탱크와 같이 수소를 고압의 압력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일반적인 산업 방식입니다. 또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소는 큰 튜브 안에 수소를 저장해서 트레일러 형태로 이송하고 있는데, 이런 트레일러 탱크나 소용량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봄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실린더 용기, 또한 수소 자동차인 넥소의 수소 저장 탱크는 작지만 좀 더 높은 압력으로 수소를 가스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에 반해 액체 저장 방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액화수소라는 산업 영역으로 기체 수소를 영하 253도 이하의 극초저온의 상태로 만들어 수소를 액체화시키는 기술로 기체에 비해 800분의 1 이하의 부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효율이 매우 큰 기술입니다. 하지만 액화수소의 경우 영하 253도 이하로 수소를 저장해야 하므로 아주 극초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액체 수소가 영하 259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얼음, 즉 수소 고체로 변환되어 저장할 수 있으나 액체 수소의 저장도 쉽지 않은 기술이라 현재 순수한 고체 상태의 수소로 저장하는 기술은 제한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체 상태로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은 수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금속의 성질들을 이용하여 합금 형태로 수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속을 수소 저장 합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순수한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과 다르게 수소를 포함한 유기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소 1개에 수소 3개를 결합하게 되면 암모니아로 변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벤젠으로 대표되는 탄소화합물의 형태의 수소를 저장하여 액체 유기수소 저장 기술인 LOH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매우 큰 수소를 저장하는 데는 고압의 압력을 만들거나 극초저온으로 온도를 낮추고 또는 저장합금이라는 제3의 매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암모니아나 LOHC로 변환하는 것이 모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소 저장 방식으로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고압의 수소 저장 기술은 고압의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소모되고 액체나 고체를 만드는 비용은 또한 액체를 만드는 저온의 기술과 고체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합금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고압의 수소의 경우는 압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액체나 고체는 비용이 매우 비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소 트레일러의 경우는 대략 40톤의 무게에 350kg 정도의 수소를 저장해서 운송합니다. 이에 비해 액체 수소의 경우는 동일한 기준의 차량에 3톤 정도의 수소를 저장하기에 매우 저장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액체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고압 수소에 비해서 매우 큰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체 수소의 경우는 고압의 기체 수소나 액체 수소를 용기에 저장하지만 고체 수소는 수소를 금속 파우더에 저장하게 되므로 간단한 용기 안에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하지만 금속 파우더를 만든다라는 별도의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암모니아나 LOHC 저장 기술도 수소를 다른 화합물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변환시키는 시설의 비용과 만드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서 어떤 양을 어떤 상태로 저장하느냐는 수소에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체 수소의 저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체 수소의 활용은 수소 제조 기술과 함께 가장 오래된 활용 및 저장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수소 활용은
로켓 연료 기술 이외에는 기체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들어 활용하는 발전용 연료전지나 수소자동차, 탄소 부산물을 피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의 열원 등 수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활용처는 기체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생산 자체가 기체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상태의 변형이 없이 부피가 매우 큰 기체 수소를 고압의 압력을 이용해서 튼튼한 용기 안에 저장하고 이 저장된 수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쉽게 보는 기체 수소는 주황색 금속 용기에 150기압의 고압으로 저장되어져 있는 수소 본배라 불리는 탱크입니다. 이 용기는 약 50kg 정도의 용기에 400g 정도의 수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소용량의 수소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체 수소 저장 방식입니다. 대용량으로 350kg 이상의 수소를 이송할 때는 튜브 트레일러 형태의 큰 금속 용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 실린더는 최대 200기압의 압력으로 차량을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약 40톤의 트레일러에 350kg 정도의 수소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의 차량 충전을 위해 수소 저장 시설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며 금속 용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수소를 고압의 저장을 위해 만들어지는 용기들은 타입 1, 2, 3, 4로 구분되어 생산하고 있으며 트레일러나 대양 용기는 주로 타입 1, 2,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요. 소용량 저장 용기는 타입 3, 4 해서 주로 복합 소재인 세라믹 섬유를,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400기압 이상의 운송용 용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50kg 정도를 운송하는 튜브 트레일러를 대체하기 위해서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450기압으로 운송할 수 있는 튜브 트레일러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450바로 운송하게 되면 기체 수소의 운송량이 저압 200기압짜리 금속 용기에 비해 2배 정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압 용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압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좀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넥소라는 차량에는 875기압을 버틸 수 있는 수소 저장 용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입 4 용기고 주로 탄소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고압의 용기들을 만들거나 고압의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서 제조를 하거나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 수소 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액체 수소의 활용은 1970년대 소련과 미국이 우주선 발사 경쟁을 많이 했을 때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일정량 엔진에 공급하여 이것들을 폭발시킴으로써 우주선을 비행시키는 에너지원으로 액체 수소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항공우주 산업은 특수산업 분야이기에 일반 산업으로 활용이 크지 않았으며 최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며 수소 산업의 중요성이 비례해짐에 따라 저장 효율이 매우 높은 액화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액화수소의 활용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즉 천연가스 산업구조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주로 유럽으로 파이프 배관을 통해 기체 상태로 이송이 됩니다. 하지만 중동의 천연가스는 유럽으로 보내는 것보다 우리나라나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나 땅에서 채취하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부피가 매우 크므로 이를 원거리 이송을 위해 영하 160도 이하로 천연가스를 가공해서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가 LNG라고 하고 이런 LNG를 선박을 통해 대용량 운송하여 다시 내륙에서
기체로 변환시켜 우리는 도시가스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액체수소 또한 이런 운송을 위한 기술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땅이나 바다에서 시추를 통해 채취하는 천연가스와 달리 수소는 육상 위의 제조시설을 통해서 제조시설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영하 161도로 액화하는 천연가스보다는 90도 이상 더 낮은 영하 253도에서 액체 수소로 변환된다는 점이 LNG와는 좀 다른 점입니다. 수소의 제조시설도 이론적으로는 세계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지만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생산시설 근처에 수소를 만들거나 내지는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전의 수소를 만드는 시설 근방에 액체 수소 시설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것입니다. 액체 수소는 저압의 저장이 가능하므로 안전성과 대용량 저장에 대한 경제성을 큰 장점으로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체 수소 저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체 형태로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은 영하 259도 이하의 온도로 수소를 냉각시켜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어져 있는 기술이지만 극초저온 상태에서 고체 상태의 수소는 저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속이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수소를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를 흡수하는 금속 화합물을 통해서 수화금속의 형태로 저장하는 저장합금 기술을 고체 저장 기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체 수소보다도 훨씬 더 낮은 압력을 사용해서 저장하고 액체 수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온에서 사용과 보관이 가능하므로 고압 수소나 액체 수소가 갖고 있는 제조 및 저장에 대해서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하는 매체가 금속이므로 금속이 갖는 무거운 무게에 특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부피에서 고압의 기체 수소나 액체 수소보다 많은 양의 수소는 저장할 수 있으나 동일한 무게에 비해서는 수소 저장 용량이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빌리티에 사용되어야 하는 연료 탱크는 탱크 무게 대비 저장되는 연료의 무게가 6%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소 저장합금의 경우는 현재 최고 한 2% 내외의 저장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체 수소는 땅에 저장되어져 있는 탱크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동체 연료 탱크로는 무게를 갖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어렵고 지금 되어져 있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6% 이상의 저장 밀도를 갖는 수소 저장합금이 개발된다면 지금의 고압 수소나 액체 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태별 수소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는 상태에 따라 활용하는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소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므로 활용은 모두 기체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 이런 기체 상태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상태로 수소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수소의 활용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소는 산업용 수소입니다. 주로 화학공장이나 정유공장에서 사용되는 원유를 정제할 때 수소를 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서도 수소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 부품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자재를 제조하는 데도 수소가 많이 사용됩니다. 반도체 공정용 장비에는 쿼츠라는 실리카 유리를 사용하는데 이런 실리카 유리를 만들 때 실리카 유리에 탄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탄소가 포함되지 않는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소를
열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금속을 만들 때 수소를 이용한 환원철을 만들기 위해 포스코에서는 상당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를 이용한 발전 연료의 사용이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는 주로 연속적으로 연료 공급이 가능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추출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수소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저장 용기에 고압의 기초 수소를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운행되고 있는 넥소 자동차의 연료전지 경우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수소의 압력을 17기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700기압의 저장 탱크에 감압 밸브를 달아서 연료전지에 17기압으로 수소를 공급하면 무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기압 미만으로 수소를 저장할 경우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또 다른 압축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압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 더 높은 고압의 수소를 저장하는 장치를 통해서 밸브로 감압하여 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액체 수소의 경우는 고압 기체 수소의 저장의 한계를 갖는 장거리 운송 시설이나 무게 제한을 갖는 모빌리티 사용에 적합합니다.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는 대형 트럭이나 하늘을 나는 비행기, 장시간 운영 기반의 선박, 운송 모빌리티의 무게와 저장의 장점을 갖고 있는 액화수소의 활용이 참 유리합니다. 수소 저장합금 기반이 되는 고체 저장 기술은 현재 수소 연료 전지용 잠수함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상에 고정되어져 있는 저장 시설에 기체에 비해 저장 부피가 월등히 작고 고체 저장합금의 안전성 때문에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체 저장합금의 경우 저장 압력이 최근 10기압 미만의 압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어 고압 기체 수소나 액체 수소에 비해 충전에 대한 기술적 제약도 훨씬 유리해서 미래형 수소 저장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소의 제조 기법과 저장 기술에 따른 산업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3부에서는 저희가 수소 활용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